일단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평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시민 아니면 뭐 경기도 시민들이 3기 신도시로 좀 더 뭐 좀 뭐라고 해요? 주거 여건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박원석 의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3기 신도시가 일단 입지가 좋아요. 기존의 이제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서울에 근접해 있는 지역에 3기 신도시 예정지들이 지금 예정지가 아니죠. 이미 뭐 이제 그 좀 있으면 이제 토지 수용이 일어날 텐데 때문에 입지가 좋고 웬만한 서울의 외곽 지역에 그런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기보다는 이 3기 신도시가 어떻게 보면 이 서울 시민들에게도 예. 일종의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나는 죽어도 서울을 못 떠나겠다. 나는 죽어도 서울을 안 떠난다. 이런 분들에게는 뭐 대안이 못 될 수는 있겠죠. 예, 예. 그러나 입지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서울과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향후 그 3기 신도시가 조성된다면 그 뭐랄까요 그 삶의 질, 주거 환경이라는 예. 측면에서도 저는 3기 신도시가 일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시차가 좀 있는 거죠. 그 완공돼서 들어가기까지는 2025년 이후죠. 예, 예. 지금으로서.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그래서 특히 수도권 예.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린벨트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넘어선 지역과 넘어서기 전의 지역에 이제 양자화된 격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원래 예. 다른 도심, 다른 메갈로폴리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전 세계 주거지구들 보면은 연속적이에요. 그냥 중앙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냐에 따라 가지고 연속적으로 지대가 이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제 광역 교통망 중심으로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그린벨트를 건너뛰는 순간 이제 급격한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3기 신도시는 이제 거의 처음으로 시도되는 그런 어떤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성격의 그 주거지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했던 파주나 아니면 뭐 운정 신도시나 아니면 일산 신도시 같은 곳에서 또 굉장히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정책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판단일 수 있겠으나 반발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네, 앞으로. 그리고 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못한다면은 아마 이런 비슷한 시도가 3기 신도 시도가 지금 이제 뭐 현재 되고 있는 곳 말고 다른 비슷한 그린벨트 지역에 있을 때는 아마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서울 안에서의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박 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주택 시장이 굉장히 과열돼 있잖아요. 저는 이 시장 상황을 반영한 불가피한 어떤 조치라고 보고요. 규제를 예, 강화하는 게. 예, 예. 근데 이제 재건축 이제 요건을 그러니까 연한상 재건축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모든 아파트 단지를 다 재건축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의식이 근본적으로 있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리모델링 시장이 굉장히 작은데 전면적으로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이 골조나 구조가 튼튼하다면 그 조건위에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물론 리모델링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려면 그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어떤 아파트는 사실은 재건축이 아니라 뭐 20년 더 기다려서 재건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은 20년만 지나도 되거든요. 지금 시점에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것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고 네. 또 어떤 아파트는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뭐 안전진단이나 이런 데서 별 문제가 없다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지 모든 아파트를 뭐 30년, 40년 되면 다 재건축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안에 일종의 이제 그 투기적인 어떤 이 발상이 저는 개입돼 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지금 주택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으니 예. 여기서 재건축을 전면적으로 승인을 하게 되면 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일종의 이제 그 재건축 관련된 그 요건들을 좀 강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예, 예. 근데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질문에 작가분이 써놓으셨네요. 22번째 대책을 내놓는다면은 도대체 뭘 내놓을 거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먼저 이준석 의원부터 먼저 22번째 대책 뭐 내놓으시겠습니까?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엔 공급이다. 공급이다. 아 그렇군요. 역시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팔아라. 아, 뉴타운 정당의 후예처럼 계속 공급을 강조하시는군요. 그렇죠. 그게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젊은 예. 세대가 지금 예. 신축 아파트 이게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뭐 중대형 소형 이런 얘기만 하다 요즘은 신축이냐 구축이냐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예, 이제 예. 주택 시장에서 예, 예.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뭔지를 아마 그만큼 수요가 세분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걸 이해해야죠. 공급을 어쨌든 뒷받침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음 대책이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보유세 강화죠. 보유세 예, 강화. 결국엔 예.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야 됩니다. 예. 부동산 불로소득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별로 답이 없어요. 예, 그렇군요.
이게 그게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예. 예금을 하는 것보다 기대 수익이 어떤- 가장 높다라면 그 어떤 투자보다 기대 수익이 예. 높으면 예. 당연히 지금 시중에 유동성도 많은데 돈이 글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월세 오르는 그걸 소리, 꺾어야 월세 됩니다. 오르는 소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